최백운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 틀림없이 자료 많이 들고 오셨을 거예요. 총체적 붕괴. 예, 총체적 붕괴 맞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수님 정치 얘기는 하지 마시고 경제 얘기만 하시면 안 되냐고. 예, 그런 분들은 경제를 진짜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1년 만에 이렇게 경제가 망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정치의 실패예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하는데, 이분들은 뭐냐면요, 공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권세와 부귀를 얻는 하나의 이게 목표인 거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자원들, 공적인 권한들 있잖아요. 이걸 사유화해가지고 자신의 축제라든가 특권을 누리는 신분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직이라는 것은 굉장한 헌신성을 요구하거든요. 건강도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스트레스 엄청 받죠. 그런데 이 정권에 들어가신 분들은 멀쩡해. 이번에 잼버리 사태에서 봤잖아요.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1년을 이상을 겪어봤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요새 막 묻지마 이런 것도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교수님, 오늘 숫자 안 나와요? 예. 뭐? 이제 넘깁시다. 자, 오늘 7월달 고용동향이 발표됐어요. 전체 일자리가 21만 1천 명이 증가했어요. 이번 달 진짜 끔찍합니다. 65세 이상 취업자가, 65세라면 대부분 다 일자리가 끝나는 시기잖아요. 65세 이상 취업자가 21만 2천 명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일자리를 그러니까 다 65세 이상 일자리로 채웠다는 거예요. 전체 취업자 증가가 21만인데 예. 65세 이상 취업자 증가가 21만이요? 예. 1,000명이 더 많아 오히려. 고용 통계를 집계한 이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었어요. 근데 기재부가 보도자를 낸 게 고용률 역대 최고. 이런 보도자를 내놨어. 야, 나 이거 보고서는요, 부끄러움도 없는 사람인가. 사기꾼 새끼들 진짜. 기재부 홈페이지에 가면 고용률 역대 최고, 실업률 역대 최저. 난 이걸 보고서는요,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라고. 부끄러움도 모르나. 일자리 21만 개를 만들면서 다 이걸 65세 이상 취업자로 만들어 놓고, 더군다나 60세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30만 개가 60세 이상에서 나왔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한 9만 개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야. 60세 밑으는요. 청년층 취업자도 그러니까 14만 명이나 줄어들었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고용률 역대 최고. 이게 장관이 이게 할 소리냐고. 교수님 그럼 제목이 추경호는 장관이 만든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는 게 수호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사람인 거잖아요. 이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제가 인간이 맞는가 이렇게. 이거 봐보세요. 영국의 스카우트 대원들이요. 떠나는 모습, 대한민국을 탈출하는 모습 같다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 있다가는 그러니까 이게 큰 참사를 입을 수 있으니까 다들 약간 요거는 좀 무리수가 있는. 자, 넘겨보세요. 올해 2분기를 보게 되면은 소비, 투자, 뭐 정부, 수출, 수입 마이너스 아닌 게 없어. 플러스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기는 힘들어. 경제 통계를 집계한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재다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금융위기 때나 외환위기 때도 플러스인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엔 플러스인 게 없어. 물셀 틈이 없네. 이게 1년 만에 경제가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민간 부분이 나쁘면 정부라도 어쨌든 돈 써가지고 플러스로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 OECD 회원국들을 합해가지고 한 47개국을 대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마이너스 8.2%로 45위를 한 거 아니에요. 자, 윤석열 정권에서 주가 상승률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상태. 그 다음에 코스닥도 한 3.7%뿐이 안 오르는 이런 상태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23%나 오르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뭐 미국 나스닥도 그렇고요. 자, 이 경제 붕괴가 저는 우연이 아니란 얘기예요. 경기 순환도 아니고 뉴스공장에서 얘기했지만은 경기 순환하고 관계가 없다 이거. 왜?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은 다 나아지고 앉아 있거든요. 이 과정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수출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당연히 투자가 마이너스가 되고. 전 맨 끝에 1.3 나온 거는요. 수출도 마이너스 0.9인데 수입이 더 마이너스 2.1이 돼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이것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플러스 수치가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2.1 해가지고 플러스 1.3이 된 거예요. 근데 수출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투자가 마이너스가 돼요. 기업이 투자를 가죠. 투자가 마이너스가 돼서 세금도 줄어들고 안 그래도 부자 감사도 해주고 하니까 정부도 마이너스가 되고 올해부터 정부가 계속 마이너스 수치도 커지고 앉아있잖아요. 민간 소비도 마이너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구조적으로 발생한 마이너스라는 거. 수출 원인을 보게 되면 이거 중국 문제예요. 중국은 누가 일으켰어? 예. 윤석열. 이거 작년에 5월 달에 윤석열하고 바이든하고 만나가지고
당시에 한국 경제를 미국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편입시켜가지고 이게 이렇게 아작나버린 거예요. 이게 바뀌겠냐고요, 앞으로. 이거 제가 구조론적이라는 얘기가 이게 바뀌겠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 탈중국 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꼬리에 꼬리를 문 결과가 모든 면에 마이너스란 말이죠. 지금도 그 경제 관련 팀들은, 공무원들은요, 중국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국가안보실에서 틀고 앉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뀌겠냐고. 근데 미국 안보 조우라고 우리 경제를 뗄감으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이라고 하시는 거죠. 거기다가 정부 지출이 마이너스 된 게 이것도 우연이 아니거든요. 마이너스 왜 나온 겁니까? 수익 감소가 돼버리니까는 추경호가 재정주칙 관철시키려고 지출을 대규모로 줄이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안 쓰니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죠. 근데 이게 이제 바뀌겠냐고요. 이거 다 구조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이게 구조적인 산물이라고. 이게 바뀌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중국 선언하는 거 뒤집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죠.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게 첫 단추를 잘못 낀 첫 단추에 그 늪에 빠져 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고 그랬는데. 대단한 표현은 아닙니다요. 바이든 윤석열 첫 회동에 큰일 났다. 미국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우리 경제가 들어갔다. 이건 대단한 통찰이에요. 하지만 첫 단추를 잘못 꼈다? 자.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OECD나 IMF에서 발표하는 수치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나라들은 중간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계속해서 내리는 거예요. 경제 전문기관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 같이 올라가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 세계 경제가 최근에 반등을 하는 조짐을 보이는데 우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전망이거든요.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실력이야, 이게. 자, 재정을 보게 되면요. 지금 얼마나 이게 한심하냐면요. 22년 돈을 쓰겠다고 한 것이 한 608조 정도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편성한 게 얼마를 돈을 쓰겠다. 정부가 편성한 건데 5월 달까지 이제 지출을 보게 되면은 작년보다 55조 이상을 줄였어. 왜 그러냐? 수입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정부가 성장률을 깎아먹고 앉아있는 거죠. 이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요. 저 639조라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을 게 아닙니까? 근데 한 달에 11조씩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요, GDP에서 한 50% 차지하는 나라인데 7월 달에는 지금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수출액이. 갈수록 더 나빠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6월 달 수출 가지고 산자부 보도자료 한번 봐보세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대외 순방을 갔다 온 덕에 무역이 흑자로 전환됐다. 그 흑자로 전환된 이유가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해가지고 된 걸 가지고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된 건데 예. 거짓말이지. 그거를 대외 순방을 성공적인 대외 순방을 거짓말이지. 그런 걸 보도자료를 이 사람들 내는 사람들이야. 사기꾼들이야, 사기꾼. 공무원들이 그거 보면서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어요. 위에서 시키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지, 보도자료를. 5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는 거예요. 예. 잃어버린 5년이에요. 대기업도. 이게 대기업이 특히 타격을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죽을 맛인 거예요, 지금요. 제가 연말 정도 되면 대기업들 구조조정할 거다, 이런 얘기하는 게. 그 다음에 우리는 흔히 이제 수출하게 되면 반도체도 감소하고 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14대 품목이 한 60% 차지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7월 달에는 그 2배로 줄어들. 더 나빠지고 있다. 더 나빠지고 앉았잖아요. 반도체만 나쁜 게 아니라 반도체 외에 14개 품목 다 나빠지고 있는데 7월 달은 더 나빠지고 있어. 그 다음에 중국도 그러니까 7월 달에 더 나빠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세안이 우리나라의 두 번째 큰 수출 시장입니다. 아세안도 나빠지고 중국도 나빠지고. 네? 아세안 여러분 왜 나빠지는 것 같아요? 아세안이라는 지역이요. 특히 이제 그 싱가포르라든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거기 경제는 화교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 아세안이 지금 중국하고 경제적인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FTA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수출 감소 폭을 봐보세요. 20% 이상씩 감소를 하고 앉았어요, 지금요. 아세안이 미국보다 수출 더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잘 되는 게 자동차였었습니다. 2차 전지가. 근데 자동차가 7월 때부터 수출 증가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동안에 2차 전지도 봐보세요. 마이너스로 7월 달에 바뀌었어요.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천수답처럼 하늘에서 비 내리길 기다리는 것처럼 이게 하반기 되면 개선될 거다는데 하반기 되자마자 더 나빠지고 앉아있는데 지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붕괴돼 가고 있다 이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5월 달에 출범했잖아요. 이걸 다 합친 겁니다. 그 1년 전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럼 대개 수출은 1년 전에 비해서는 올라가잖아요. 떨어진 거예요. 그럼 477억 달러 줄어들었고 중국과 아세안이 한 490억 달러를 끌어내렸는데 미국, 일본, 유럽 뭐 이런 나라들이 100억 달러 정도 끌어올리고 나머지 나라들도 줄어들었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조금 올라가고 나머지가 다 떨어지니까는 이게 수출이 이렇게 악화되는 거예요. 이 중국 가지고 산업구조 바뀌었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고 그러는데 이게 봐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4월 달까지 했잖아요. 4월 달까지 10% 이상 증가하다가 갑자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냐고. 중국 경제 구조가 변해서 그랬다는데 한 달 사이 경제 구조가 어떻게 변해? 딱 취임하자마자 문재인 정부 4월까지 이렇게 되다가 딱 취임하자마자 쫙 가라앉는 거예요. 이거 그다음에 잠깐만요. 아유. 아세안도 작년 이제 4분기부터 쫙 줄어들기 시작하죠. 어디까지 가시려고? 이제 다 됐어.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직을 맡고 있잖아요. 중국이라는 걸 이거 한번 포기하겠다는 다시 나중에 회복하기도 힘들다. 정부보로 입장 바꾸는 거야. 중국 시장 포기 못한다는 얘기는 삼성전자도 이런 얘기 했어요. 삼성전자 경계원 회장이 반도체 사장이 작년 9월 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대표적인 재벌 1, 2, 3위에는 드는 기업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절규를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죽을 맛들인 거죠. 자, 넘기세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가게가 쓸 수 있는 소득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그러죠. 가처분 소득도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네? 그 다음에 자산도 줄어들었어. 이거 자산 처음 줄어든 거야. 통계를 집계한 게 95년도부터인데 처음 줄어들었어. 아까 주택자산만 보여준 거고 토지자산도 있고 상가자산도 있고 하니까 이거 하게 되면 345억 원이나 감소했어. 이게 처음 떨어진 거야. 외환위기 때도 안 떨어졌다고 이렇게 했더니 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일본이 90대 초에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20년 동안 계속 떨어졌잖아요. 우리가 비슷하게 지금 쫓아가고 앉았어요. 빨간 선이 우리나라 지금 모습이고 파란 선이 일본 90대 초에 이게 모습이에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정부가 빚내서 이거 막아라.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빚을 더 내라는 거야. 근데.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거 건설 회사들 막아줘야지. 건설 회사들 망할까봐 빚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들 저것도 막아줘야 되고. 예? 막아줘야 되니까는. 건설 회사 망할까봐 일반인들한테 대출 더 해서 집 사라고 하는 거지, 지금. 근데도 주택 가격은 계속 하락했어요. 윤석열이 똑똑해서 찍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지지하고 그랬던 사람들 많잖아요. 그 결과인 거예요. 경제는 그러니까 별개로 돌아갈 줄 알았다 생각했던 거야. 근데 앞으로 4년을 더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이 정부의 실력을 봤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부터 장관들 다 지금 검증을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바뀔 것 같냐? 이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교체해야지. 숫자 폭탄을 막 던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교체해야 돼.